한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낸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린 남편이 하루 동안만 또렷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집에서 시작된다. 남자의 이름은 박동수 72, 아내는 이정혜 75, 둘은 4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 자식은 딸 하나, 아들 하나.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노부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벽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저녁이면 아내와 TV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다. 그가 가장 자주 하던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 혼자 불편하지 않게 해놓고 갈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이상 신호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전기밥솥 뚜껑을 닫지 않고 버튼을 누른다든가, 양말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린다든가, 수십 년을 다닌 시장 가는 길을 헷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든가 하는 일들이다. 처음엔 아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고, 늙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깜빡깜빡하더라.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물이 넘쳐 끓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멍한 얼굴로 TV만 보고 있었다. 무슨 냄새냐고 묻자 그는 코를 한번 킁킁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길 수 없었다.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는 너무도 단순한 4글자로 정리되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는 여러 설명을 덧붙였다. 약으로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 익숙한 얼굴과 장소를 잊게 될 수 있다는 말. 이름, 날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거라는 말.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듣는 듯 했다. 병원을 나서던 길 그는 오히려 아내를 위로했다. 여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좀 잊을 수도 있는 거지. 아직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확실히 알아보잖아?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이 날 뻔하다가 꾹 참았다. 응, 그게 제일 고맙지. 당신이 나만은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약속이자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틈은 점점 크게 벌어졌다. 어느 날은 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아들의 직업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술술 외우면서도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또 했다. 여보, 우리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아니, 어제 다녀왔잖아. 그래? 내가 갔다 왔었나? 아내는 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반복했다. 때로는 지치고 짜증이 날 법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이 사람 평생 나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중에 내가 더 늙어서 못 움직이면 이 사람 대신 누가 내 곁에 있어 주겠어. 자식들은 각자 바빴다. 딸은 직장과 육아로, 아들은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으로 살았다. 둘 다 아버지의 진단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의 일상에 치이다 보니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동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이렇게 물었다. 얘가 누구라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알려주었다. 우리 딸 수정이야. 서울 사는 딸. 그러면 동수는 갑자기 표정이 환해졌다. 아, 수정이. 우리 딸. 잘 지내냐? 그 모습이 아내에겐 기특하면서도 슬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수가 진단을 받은 지 3년째 되던 해의 늦가을, 비가 오락가락하던 화요일이었다. 아내는 아침에 눈을 떴다. 부엌에 나가보니 동수가 이미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잠옷바람으로 멍하니 앉아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셔츠 단추를 가지런히 잠그고 머리도 빗어 넘긴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보, 잘 잤어? 그 목소리가 너무도 또렷했다. 마치 치매 진단 이전 한참 건강하던 시절의 목소리 같았다. 아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글쎄,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 그는 자신의 이마를 톡톡 두드렸다. 여보, 나 오늘은 다 기억나.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고 애들 이름도 다 기억나.
우리 딸 이름이 뭐지? 박수정. 아들 이름은? 박준호.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래, 맞아. 수정이, 준호. 우리 애들.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건 분명히 그때의 그 사람이었다. 말투도 눈빛도 표정도. 당신 오늘 좀 다르다. 나도 알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좀 빌려줘. 무슨 소리야? 맨날 당신이랑 같이 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잊어버린 날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했던 말들이 많거든. 오늘은 그 말을 다 적고 싶어. 내가 다시 잊기 전에. 그 한마디에 아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시 잊기 전에? 동수는 조용히 웃었다. 여보, 나도 알아. 언젠가 또 머리가 흐려질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거의 기적이야. 이 기적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그는 서랍에서 공책 하나와 볼펜을 꺼냈다. 이거 당신이 옛날에 사준 공책이잖아. 여행 가서 쓸 일기장나면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지. 근데 여행 대신 오늘을 쓰려고. 아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난 뭘 하면 될까? 나 방해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오늘 내가 하는 말, 내 표정, 내 손. 당신이 다 기억해줘. 나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도 오늘만큼은 분명히 나였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줘.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늘 당신이었어. 동수는 아무 말 없이 공책을 펼쳤다. 첫 장 맨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02X년 월 1, 오늘 나는 조금 또렷하다. 그 옆에 작은 웃음 표시를 하나 그려 넣었다. 그는 먼저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에게 쓴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에게 쓰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잊어갈 때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보여주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문장은 놀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돈을 벌어오면 내 역할은 다 한 줄 알았지. 그래서 당신이 어떤 날은 외로워 보이고 어떤 날은 말수가 줄어들어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날들이 참 많았어. 미안해. 나는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제일 먼저 챙겼어야 했던 것 같아. 아내는 싱크대에 기대앉아 훌쩍거리며 숨을 삼켰다. 동수는 일부러 그녀 쪽을 보지 않았다. 보면 자신도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장에 딸에게 쓰는 편지를 적었다. 우리 딸 수정이에게.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서툴렀다. 내 작은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기억이 난다. 내가 자라면서 나에게 했던 말들 중에 나는 많은 걸 놓쳤다. 아빠, 나도 한 번만 안아줘. 그 말을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더라도 내 눈에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었겠지. 나는 그걸 못 읽었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다. 내가 중학교 때 나에게 시험지를 숨겼던 날이 떠오른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내게 먼저 보여주었던 그날. 나는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같이 화를 냈지. 미안하다. 다행히도 너는 잘 자라줘서 지금은 엄마가 되었더라. 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뒤늦게 배운다. 아, 부모는 저렇게 말해줘야 하는구나. 내가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그는 또 한 장을 넘겨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 너에겐 늘 엄격한 아버지였던 것 같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고 힘들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너에게는 짐이 되었을까? 나는 이제야 생각해본다. 너는 어릴 때부터 늘 나를 따라했다. 내가 공구를 들면 너도 들었고 내가 축구를 보면 옆에 와서 같이 앉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사춘기니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웠던 건 아닐까? 내가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절 술에 취해서 한번 울먹이며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그때 나는 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남자는 원래 다 그런 시기 겪는 거다.
참고 버텨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모자란 위로였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했는데 나는 끝까지 참아라만 반복했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다. 중간중간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손이 떨리면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펜을 들었다. 점심 무렵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수정이한테 오늘은 전화 받지 않을래? 그러자 동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오늘은 내가 먼저 전화해볼게. 그는 딸의 번호를 직접 눌렀다. 평소 같으면 숫자 버튼을 찾지 못해 헤맸을 텐데 그날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여보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기억나던 딸아이의 어린 얼굴이 마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수정아. 아빠?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또렷해? 컨디션 좋아? 그는 잠시 웃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 오늘은 좀 정신이 맑은 날인가 보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난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뭐라 그래?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늘은 이 말은 꼭 해두고 싶어서. 무슨 말? 그동안 내 아빠라서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내 덕분에 내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봤다. 수정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나 울잖아. 울어도 돼. 오늘은 좀 울자. 나중에 내가 이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쓰는 짧은 메모였다. 박동수, 애썼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너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아내는 그 문장을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아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걱정이 되어 반차를 내고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오늘 하루 또렷하셔. 준호는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공책을 앞에 둔 채 꼿꼿이 앉아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얼마 만에 보는 정신 차린 얼굴인지 몰랐다. 왔냐, 우리 아들.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 오늘 좀 다르시네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너도 불렀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올랐다. 동수는 식사 중간에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보, 준호야. 있잖아, 내가 나중에 또 멍청해지면 오늘 얘기해준 거 기억해라. 그때 나는 분명히 모르고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이 편지들에 다 적어놨다. 아들은 아버지의 앞에 놓인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삐뚤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가 빼곡했다. 식사가 끝나고 동수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부탁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화만 내지 말고 이 편지를 한번 읽어줘. 비록 나는 기억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글을 썼던 날에 나는 분명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 무렵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오늘 하루 행복했어?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내가 살아있었다는 느낌이 난 날이야. 안개 속에서 잠깐 길을 찾은 느낌. 여보,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우리가 부부인데. 혹시 내일 아침에 내가 또 헤매고 있더라도 오늘을 기억해줘. 오늘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표정들. 그게 진짜 나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숨소리는 잔잔했고 표정은 편안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을 때 동수가 방에서 나왔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동자는 약간 초점이 없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야?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집이야, 여보. 당신 집?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다. 아줌마는 누구야?
그 한마디에 아내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 아내야. 당신이 어제 편지 썼던 사람.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공책을 살며시 펼쳤다. 첫 장에는 어제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 나는 조금 또렷하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제 당신이 쓴 글이야. 이거 쓴 사람 누구 같아? 동수는 한참 동안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짚었다. 박동수. 그래, 당신이야. 그리고 이 공책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다 들어있어. 그는 글씨를 더듬어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기억해낸 것일까? 아니면 눈앞의 감정에 눌린 것일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는 점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동수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아내를 향해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날이 더 잦아졌고 딸과 아들을 봐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에게도 서로에게도 읽어주었다. 아빠가 여기 이렇게 썼어. 박동수 애썼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 아빠, 이 말 아빠가 본인한테 해준 말이야.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쓴 대목을 가끔 꺼내 읽었다. 여보, 나는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당신 마음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그 문장을 읽다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당신이 그 말 해준 것만으로도 됐어. 나 이제 그걸로 평생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남자는 결국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날짜를 잊고 길을 잊고 사람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렷했던 하루 동안 남긴 편지는 남은 가족의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한가해지면 천천히 얘기하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맙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에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말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오늘 안에 한마디만이라도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나는 너 덕분에 이만큼 살아왔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마지막 말은 평생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